이제 우리들의 어머님께서 도박판에 그곳이 또 하필 뜨거운 한증막이었어요. 안개가 쫙 끼었다시피 있는 그 온기가 차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들 중에 누가 선수인지 누구가 하우스쟁이인지 단속을 쫙 했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몇몇 분이 진짜 뜨거운 한증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들어가셔서 옷을 벗어버리신 거죠. 그분들 중에 누가 내가 봤던 분인지. 그치. 헷갈리죠. 예, 정말 순식간에 이제 온몸에 땀이 나고 막그 하상을 입을 새라. 대한민국 경찰계 레전드로 불리는 박미옥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전직 경찰관이기보다는 전직 형사로도 불리고 싶고요. 예, 지금은 퇴직을 해서 제주도에서 책방이라는 공간도 만들고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입을 많이 안 벌리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포스가 전직 형사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복화술처럼 많은 걸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게 있나 봐. 본인을 감추고 상대를 이제 알아내야죠. 약간 복화술 같은 걸 좀 하시는 예능에서 보기 힘든 정말 찐 형사님인데 편견 때문에 나오게 됐다고요. 사실 책을 내고 어쩌다가 계속 방송에 주목을 받았지만 멈추고 싶었거든요. 소모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자꾸 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많은 방송을 거절을 했고 당연 예능은 또 안 나가고 싶은 표창원 본인하고 다른 행동. 어떻게든지 뭐만 하면 그냥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싫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네,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능에 오면 제 사건의 이야기가 어떤 희화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방송을 거절하다가 사실 나스도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PD님이 제주도로 오셨죠. 그리고 대뜸 섭외 왔다는 말에 그렇다면 제가 예능에 대한 도전을 해보겠다. 편견을 버리고 한번 가서 열심히 본인 이름처럼 되겠다.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예능에는 혹시 이 방송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검거장인 박미옥 씨가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소개를 좀 빨리 해드릴게요. 1987년 순경 공채시험 합격, 91년 서울청 여성 형사기동대 1기로 형사생활 시작하셨고요. 9년 만에 특진으로 최초 여성 강력반장이 된 후에 양천서 첫 여성 마약 수사팀장, 마포 강남서 첫 여성 강력계장, 2021년 2월 서귀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경찰계 레전드죠. 형사가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여형사가 출발했던 자체가 여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갔던 게 이제 우리들의 어머님께서 도박판에 이제 도박을 하는 장소에 도박 많이 했어, 아줌마들이. 그곳이 또 하필 뜨거운 한증막이었어요. 안개가 쫙 끼었다시피 있는 그 온기가 차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줌마들 중에 누가 선수인지 누구가 하우스쟁이인지 이걸 이제 살피고 단속을 쫙 했는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몇몇 분이 진짜 뜨거운 한증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잡히는 나 거기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셔서 옷을 벗어버리신 거죠. 그분들 중에 누가 내가 봤던 분인지. 그치. 헷갈리죠. 정말 순식간에 이제 온몸에 땀이 나고 막그 하상을 입을 새라 막 했던 장소가 저한테는 완전 지옥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죠. 근데 그 아줌마들은 잡았어요 결국은? 다 정리하고 차에 딱 태우고 이제 출발을 딱 선언하는데 아까 그 형사 맞냐는 거예요. 아까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지금 출발 그러는데 너무 애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 또한 또 그 아주머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옆집 아주머님 같았어요. 근데 조서를 받을 때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던 첫 점 사건이었어요. 얼마 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 그래도 좀 많은 원짜리였어요. 단속당할 수 없는 장소라는 확신 때문에 큰 도박판이 벌어진 거죠. 네. 1900점 천까지는 안 잡죠? 그래도 단속은 되죠. 이왕 잡는 거 점만 엄마 도망가! 또 박미옥 형사님께서는 살아있는 여경의 전설이시잖아요. 여경 시절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요. 일단 현장에서 낯선 존재잖아요. 한 6년 차 됐을 때인데 그 아주 유명한 탈주범 수사에 이제 투입이 돼서 갔는데 강도치사죄로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형사가 왔으면 지원 와서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냄비는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경찰분이요. 그래서 제가 주전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야 이게 기가 보통이 아닌데. 기백보소.
그다음에 이제 강남서 갔을 때는 그때가 한 2011년도 정도 되거든요. 비리 척결이라는 걸 전제하고 강남 강력계장을 MZ 세대 형사들과 함께 투입이 됐는데 네. 어떤 기자분이 오셔서 기자분이요. 예. 첫 마디가 립스틱 정책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립스틱이요? 그랬더니 여성이 가면 비리가 없어지냐. 방패막이처럼 여성을 세운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조였던 거죠. 그래서 순간에 이제 제가 우리 기자님이 제가 경력이 짧은 강력계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한 사건이 허접해 보이면 제가 그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거다. 저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잠시 당신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만나자. 기백 콤보. 잠시 시간을 주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나서. 어이구야. 그리고 나서 다른 기자가 탑 기사를 치고 달려나간 거죠. 마포서에서 만삭 아내 의사 사건을 해결하고 여중생 사건을 해결하고 양화대교 살인 사건을 해결했던 전설의 박묘기가 강남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거 다 이겨냈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저 박미옥 형사님인데 해외에서도 최초로 해결한 사건이 제가 강남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당직팀에서. 필리핀에서 없어졌다는데 가출 신고를 받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예, 한국 사람이. 하지만 그분 전화기는 우리 것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는 해줘야지. 이게 그리고 강남이었구나. 예, 그리고 받은 거죠. 기본. 그리고 이제 통신에서 그 사라진 분이 최종 마지막에 만난 분을 또 수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망한 도박꾼들이 아마 그 돈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분을 납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뭔가 살인으로 갔을 것 맞는 정황을 발견했고, 느낌이 있어. 예, 그리고 나서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필리핀에서 아마 부모님이 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민 사회에 널리 소문을 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보상하겠다. 이제 찾고 싶은 마음. 예, 거기에 이제 도망간 조폭들이 이제 이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범인들을 약간 파리 때까지 범인들을 꼬였군요. 추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는 마음이 좀 급했던 거예요. 교민 사회에서 피해자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질서하다. 그래서 이제 마침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죠. 지금 필리핀이 너무 혼돈스럽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인터폴에다가 의뢰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도 걸리고. 그동안 수사한 걸 자료를 가지고 검사님하고 의논을 한 거죠. 검사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는데 체포영장까지도 범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날아가도 되겠느냐. 정말 이렇게 제가 인터폴 의뢰를 하고 갔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수사 활동이 되면 이게 위법이 되거든요. 국제법상. 그럼 작전은 뭐냐면 필리핀에서 잡은 범인을 비행기 안까지만 들여보내는 겁니다. 게이트 안으로만. 우리 항공기에 타면 우리 영토예요. 예. 우리 국적의 비행기.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작전을 가지고 대사관 측하고 일을 했죠. 그쪽 필리핀에서 추적하던 필리핀 경찰,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가 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보상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작전을 가지고 항공기에만 타라. 우리가 근거하겠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을 받아서 5명의 형사, 저 포함 6명이 필리핀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리핀 경찰과 협조를 하고 정말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왔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가 된 거예요. 설명이 됐군요. 예. 그래서 사례를 걱정하는 많은 경찰관들도 이제 저한테 어떻게 자문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필리핀에서 많이 한국인의 납치 사건, 강도 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감식을 우리가 직접 하고 수사를 하면서 사건 풀리는 현상이 많아졌는데 어떤 최초보다 예, 마음에 많이 남는 일이고 아마 그 일이 아마 영화나 이런 곳에 예, 그때 당시 있었던 형사들이 자문을 해서 이미 나와 있죠. 예, 카지노라든지 이런 예, 얘기. 맞습니다. 카지노가 지금 맞습니다. 형사님 말씀하신 게 다 그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 박미옥 우리 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훅 들어와. 죄송합니다. 작은 일의 시작이 거기까지 간 게 저로서는
예, 마음에 많이 남는 일이고 아마 그 일이 아마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 감식을 하게 된 많은 파장 앞에 첫 시작이 제가 있는 거죠. 옛날 저기 있잖아. 지금의 디지털인데 옛날 텔레 같으면 브라운관 때리고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기루야 훅 들어와 너무. 얘기 빠져들어가지고 그래. 말을 실수도 아니고 몸 실수를 해서 괜찮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읽으면 돼요. 예. 그리고 최초의 여성 강력반장 박미옥 경사님은 본인만의 범인 대면법이 있다고 해요. 5분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네. 딱 보자마자. 저기 어떻게 하고 네. 있는지 연습 보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찾죠. 그리고 좀 더 깊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 사람의 뜻으로 묻죠.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스토리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핍을 찾아야만이 진실을 찾아갈 수 그래 있어요. 자기가 막 신나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예. 먼저.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한강 다리 위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심리학 교수님을 어느 친구가 만난 거예요. 아, 심리학 교수가 자살하겠다고. 예. 그래고 이제 실종팀장이 달려왔어요. 계장님, 어젯밤에는 심리학 교수가 자살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수가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딱 도착하자마자 나 심리학 교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순간에 막 절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 심리학 교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첫 마디를 아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많은 것을 아시는 분답게 저는 이 자리에서 서 있기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원칙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없이 있어라. 그러면 교수님이 답답해서 말을 걸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다시 선택해라. 예,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을 못 준 채 계속 제 얘기를 하게 되죠. 가르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형사는 힘세면 되는 줄 알고 잘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잘 잡는 형사가 그런 데인 줄 아는데 정말 수사관은 디테일해야 됩니다. 박미옥 씨가 라떼는 예. 잠복 근무도 뭐 클래스가 예. 달랐다고요. 제가 30년 형사 했으니까 그 차에 앉아 있을 때 그 찌든내 나는 담배 냄새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초기에는 진짜 저 호스트바 투입될 때 이제 날라리 옷도 입고 처음부터 거기 들이대면 낯을 새라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막 열심히 신나게 놀아서 웨이터들한테 이제 눈찜을 당하는 거죠. 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잠복과 미행은 시간과 상황에 맞는 심지어 이제 강도 강간범이 들어오는 데는 그 피해자 여인의 그 잠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점점 MZ 세대로 가면서 미련하게 왜 그렇게 빨리 가냐는 거죠. 다 패턴을 분석해서 언제쯤이면 그 집에 있을 거고 언제쯤이면 PC방에 있을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이 오래된 형사들이 그러죠. 너희는 잠복을 몰라. 우리 저기 박미옥 형사님께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그 여배우들이 뮤즈라고. 일단은 제가 했던 역할들이 많이 드라마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장 노골적이었던 게 이제 히트의 고현정 씨였고 많은 여경들이 여영사를 꿈꾸고 들어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의 김혜수 씨.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저를 모티브로 한 그 역할 중에 또 남자분이 한 역할이 너포이 때 차승원 씨가 그 역할을 했고 한 20년 넘게 드라마와 영화를 자문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이제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 현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꼭 싸움 장면을 넣어요, 그죠? 조폭들이랑 뭐 일대매, 일대매시 어디 있어요? 가서 말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그 전투신이 붙으면 네. 일망타진이라는 작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 동생 네가 책임지고 들어가야지 이런 분위기지. 어떻게 경찰과 맞짱을 뜨고 싸우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영화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고요. 제일 또
불만인 거. 네. 주인공은 항상 단독 행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절대로 그건 규칙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로 2인 1조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원 요청이 기본이고 주인공들이 단독으로 가잖아요. 잡으러 가고 이러죠. 잘라야죠, 그 정도 인물은. 위험한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야. 없습니다. 예. 위험한 사람이야. 그럼요. 우리 사실 알면서도 속아요. 드라마니까요. 드라마잖아요. 예. 아유. 박미호 씨께서 경찰서장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8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거든요. 형사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지고 승진까지 가면서 형사과정이 돼 보니까 이제 관리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원한 현역이고 싶은데. 네, 높은 분들이 그만둔 분들이 손발이 다 이렇게 굳은 상태에 퇴직한 게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형사의 클라이막스에서 정말 한 판 잘 놀았다가 하고 그만두고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호기심과 텐션이 남았을 때 이 나이쯤 나가야 된다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계획해서 그만뒀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들의 감정을 보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책방을 만들고 책을 쓰게 된 이유도 그 감정 정리 때문이었어요. 워낙 인간의 꼬라지를 많이 봤잖아요. 그걸 풀지 않고 다음 인생을 산다거나 삶을 마치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세포가 다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퇴를 한 일은 내 인생의 큰 정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머리 스타일이 예전부터 그렇게. 아닙니다. 퇴직하자마자. 그래요? 네, 퇴직하고 나서 뭔가 바뀌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확 민 거죠. 네. 너무 멋있으세요. 나중에 이런 옷도 한번 입어보시고. 네,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지금 이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길거리를 가도 괜찮을지, 순간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그래서 가장 단기적으로는 일단 걷는 일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휴대폰. 그래, 맞아. 그래서 내 앞에 위험이 닥쳐왔을 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주자.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칼을 든 범인이 앞에 왔어요. 물론 도망가는 게 우선이겠죠. 근데 도망만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핸드백으로라도 칼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요. 편의점에 있는 의자 하나라도 내 몸을 막아야죠, 그죠? 칼과 나 사이에 범인이 못 들어오게끔 막아야죠. 법의학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이 유치원, 초등학생 때에도 있어요. 강간 사건이 타면 어떻게 하라는 이런 교육이 있어요. 대처 방법이. 예. 그런 것 또한도 우리 사회에 참 필요한 부분 같아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